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박무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간 사람이었는데 특이하게도 관상을 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에게 관상학을 배웠던 그는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앞날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무관은 처음에는 이 능력을 좋은 일에 썼습니다. 부하 군사들 중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이들을 골라 특별히 훈련시켰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미리 주의를 주어 큰 사고를 방지했습니다. 덕분에 그가 관리하는 부대는 군기가 바로 서 있었고 상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무관은 한양으로 공무차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 주막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젊은 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진사라고 했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박무관은 김진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대단한 출세의 관상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마는 넓고 밝았으며 눈빛은 맑고 날카로웠고 코는 우뚝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두툼하면서도 단정했고 턱은 각이 져 있었습니다. 이런 관상은 흔히 보기 어려운 귀한 상이었습니다. 저 젊은이는 틀림없이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로구나. 박무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저 젊은이와 친분을 쌓아둔다면 훗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박무관은 김진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라 하셨는데 혹시 같이 한잔하시겠소? 김진사는 조금 망설였지만 박무관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상을 받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인은 박아무개라고 하오. 무관으로 있소이다. 소세는 김아무개라고 하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김진사는 매우 학식이 깊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박무관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출세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김선비, 소인이 관상을 조금 보는데 선비님의 관상을 보니 앞날이 매우 창창하시오. 이번 과거에서 반드시 급제하실 것이요. 김진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시옵니다. 소세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술잔을 나누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박무관은 김진사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며 나중에 한양에 오면 꼭 들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박무관은 공무를 마치고 자신의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진사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역시 내 관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박무관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는 욕심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진사는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고 자신은 그와의 친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무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관상 보는 능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박무관은 고을의 수령을 찾아갔습니다. 그 고을의 수령은 이 부사라는 사람이었는데 탐욕이 많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부사 나으리, 소인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사옵니다. 무슨 제안인가? 소인은 관상을 볼 줄 아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출세할지 아니면 몰락할지 알 수 있사옵니다. 이 부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정말인가? 물론이옵니다. 얼마 전 한양에서 만난 한 선비의 관상을 보고 출세할 것이라 말했는데
그가 정말로 장원급제를 했나이다. 허허, 그렇다면 대단한 능력이로구나.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왜 말하는가? 박 무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이 능력을 이용하시면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사옵니다. 출세할 관상을 가진 사람을 미리 알아보고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으시는 것이옵니다. 그들은 나으리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기꺼이 돈을 바칠 것이옵니다. 이 부사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로운 생각이로군. 그런데 만약 내 관상이 틀리면 어찌 되는가? 소인의 관상은 틀린 적이 없사옵니다. 그리고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이미 돈을 받은 후이니 무슨 상관이 있겠사옵니까? 이 부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지. 대신 내가 받는 돈의 절반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물론이옵니다. 나으리. 이렇게 해서 박 무관과 이 부사는 악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박 무관은 고을을 돌아다니며 출세할 만한 관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부사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부사는 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그대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로구나. 내가 특별히 추천서를 써주겠으니 그 대가로 돈을 내도록 하게.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이 부사의 권력이 두려워 돈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박무관의 관상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가 출세할 것이라고 본 사람들은 정말로 과거에 급제하거나 좋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사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자신도 추천을 받고 싶다며 돈을 바쳤습니다. 이 부사와 박무관은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돈을 손에 쥔 이 부사는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출세할 관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돈을 받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사는 박무관을 불러 말했습니다. 박무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더 큰 이득을 볼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거지가 될 관상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것일세. 그런 사람들에게서 미리 재산을 빼앗아 버리면 어차피 그들은 망할 운명이니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박 무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출세할 사람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과 망할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 옵니다. 나으리. 박 무관은 고을을 돌아다니며 몰락할 관상을 가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선비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그 선비를 보는 순간 박 무관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비의 관상에는 불길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에는 재물을 잃을 상이 보였으며 입가에는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 무관의 경험으로 보건대 이 사람은 조만간 큰 화를 입고 모든 재산을 잃을 운명이었습니다. 저 사람이다. 박 무관은 서둘러 이 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정선비라는 사람을 찾아냈나이다. 그의 관상을 보니 조만간 큰 재앙을 만나 거지가 될 상이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가? 들리는 말로는 제법 넉넉하다고 하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많다고 하옵니다. 이 부사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그 재산을 빼앗도록 하지. 어차피 그가 망할 운명이라면 그 재산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며칠 후 정선비는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이 부사가 그를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선비, 들어오게. 정선비는 영문도 모른 채 이 부사 앞에 섰습니다. 소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자네에게 들은 바가 있어서 말일세. 자네가 몰래 세금을 빼돌렸다는 첩보가 들어왔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소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나이다. 정선비는 깜짝 놀라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사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둔 상태였습니다. 증거가 있네. 증인도 있고 말일세. 이 부사는 미리 매수해둔 거짓 증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정선비가 세금을 빼돌리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소인은 정말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정선비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부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자네의 재산을 몰수하겠네. 그것으로 세금을 보충하도록 하지. 나으리, 제발 다시 한번 살펴주시옵소서. 소인은 정말로 결백하옵니다. 하지만 이 부사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정선비의 모든 토지와 재산이 관하로 몰수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정선비는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요. 정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부사와 박무관은 정선비의 재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관상을 보는 능력이 있으니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세. 그리하겠나이다, 나으리. 하지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선비의 관상을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정선비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사실 그는 큰 복을 받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정선비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믿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정선비는 한 늙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정선비의 얼굴을 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그대의 관상을 보니 큰 복을 받을 상이로군. 그런데 어찌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정선비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하지만 염려하지 말게. 하늘은 반드시 정의를 세우시느니 그대의 결백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네. 스님은 정선비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암행어사께 억울함을 호소하게. 그곳에서 그대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네. 정선비는 스님의 말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한양에 도착한 정선비는 암행어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모두 고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정선비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있단 말인가? 내가 직접 그 고을에 가서 진상을 밝혀보겠소. 암행어사는 미행복으로 변장하고 정선비가 살던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암행어사는 모든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부사와 박무관이 관상을 이용해 백성들을 착취해왔다는 것. 그리고 정선비를 모함하여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을 모두 밝혀낸 것입니다. 마침내 암행어사는 이 부사를 찾아갔습니다. 관아에 들어선 암행어사는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 부사와 박무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부사, 그대는 백성들의 피땀을 착취하고 무고한 선비를 모함하여 재산을 빼앗았도다. 그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어사 나으리, 용서하소서. 소인이 잠시 정신이 나가서 박무관, 그대 역시 마찬가지다. 하늘이 준 능력을 악한 일에 썼으니
그 죄가 더욱 무겁도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암행어사는 단호했습니다. 이 부사와 박무관은 즉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이 빼앗은 모든 재산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정선비도 자신의 재산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씻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정선비의 인품과 학식을 높이 평가하여 조정에 청구했습니다. 얼마 후 정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반면 이 부사와 박무관은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특히 박무관은 하늘이 준 능력을 악용한 죄로 더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박무관은 깊이 뉘우쳤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관상을 보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것을 좋은 일에 써야 했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을 해쳤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리를 어긴 일이 아니겠는가? 그는 남은 생을 참을하며 살았습니다. 유배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의 잘못을 숙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정선비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을 잊지 않고 백성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특히 탐관오리들을 엄하게 다스렸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정선비는 예전에 자신을 도와준 늙은 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 그때 도움 주신 은혜를 잊지 못하였나이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관상을 보았을 때부터 알고 있었네. 그대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겠지만 결국에는 큰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일세. 관상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옵니다. 관상은 하늘의 이치를 읽는 것일세.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면 도리어 화를 부르는 법이지. 박무관이 바로 그런 경우였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여 결국 스스로 파멸을 불러왔도다. 그렇사옵니다. 저는 그 교훈을 잊지 않겠나이다. 정선비는 스님께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선비는 더욱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관리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져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편 박무관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이다. 하늘이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해쳤나이다. 다음 생에는 다른 길을 걷겠나이다. 그의 이야기 역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으로 말입니다. 이 부사도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훈을 전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출세할 관상과 거지가 될 관상에 얽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박무관은 자신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여 화를 자초했고 정선비는 억울함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욕심에 눈이 멀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셋째, 비록 일시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분명 신비로운 학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운명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박무관처럼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 화가 되고
정선비를 도운 스님처럼 좋은 일에 사용하면 복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탐관오리의 폐해를 보여줍니다. 이 부사는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했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습니다. 이런 탐관오리들이 있는 한 백성들은 편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선비가 높은 벼슬에 올라 백성들을 위해 일한 것처럼 관리는 백성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은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욕심, 정의, 진실, 권력, 이모 등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 크게 달라졌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들을 경계하게 되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선비의 이야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한편 정선비가 높은 벼슬에 오른 후 그는 특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여러 관리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돼요. 정선비는 이렇게 말하며 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많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선비는 암행어사 제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각 지방에 더 많은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탐관오리들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백성들을 괴롭히던 많은 부패한 관리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정선비는 자신이 예전에 살던 고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나으리, 오셨습니까? 나으리 덕분에 우리 고을이 살기 좋아졌나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는 모두 여러분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온 덕분이옵니다. 정선비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보며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맸던 그 시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던 그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정선비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자신은 백성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정의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선비는 자신의 옛집 덜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선비는 그 집을 되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을 서당으로 만들어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이곳에서 아이들이 희망을 얻게 하고 싶소. 마을 사람들은 정선비의 뜻에 감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고 훌륭한 서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이곳에서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배지에서 죽은 박 무관의 아들이 정선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잘못을 사죄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의 아버지가 나으리께 큰 잘못을 저질렀나이다. 자식된 도리로 용서를 빌고자 왔나이다. 정선비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이미 죄값을 치렀소. 그리고 그대는 그대 아버지가 아니오.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짊어질 필요는 없소. 고맙습니다, 나으리.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그대의 아버지가 어떻게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잊지 마시오. 그것이 그대 아버지의 셈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오. 박 무관의 아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소인은 아버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나이다.
정선비는 그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박무관의 아들은 정선비 밑에서 일하며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훗날 훌륭한 관리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선비는 더욱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백성들을 생각했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왕이 정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병은 어떻게 항상 그렇게 백성들을 위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정선비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한때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맨 적이 있나이다. 그때 굶주림이 무엇인지, 추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억울함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 알게 되었나이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나이다. 왕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과인도 백성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야겠구나. 경의 말을 명심하겠노라. 그날 이후 왕은 더욱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정선비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부사의 가족들도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사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빈곤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은 아버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정선비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잘못을 사죄했습니다. 나으리, 소녀의 아버지가 나으리께 큰 잘못을 저질렀나이다. 죄송하옵니다. 정선비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대는 잘못이 없소. 오히려 그대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 훌륭하오. 고맙습니다. 나으리. 정선비는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가게를 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그녀는 그 돈으로 작은 포목점을 열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한 그녀는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정선비는 자신을 해친 사람들의 가족들까지도 용서하고 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진정한 관용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정선비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성대하게 환영했습니다. 나으리, 돌아오셨습니까? 이제 나으리가 아니라 그냥 정선비일 뿐이요. 편하게 대하시오. 정선비는 고향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정선비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느니라.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나를 모함하여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지. 나는 거리를 헤매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느니라. 제자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견디셨나이까? 희망을 잃지 않았느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고 믿었느니라. 그 믿음이 나를 지탱해 주었느니라. 그렇다면 그 관리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나이까? 처음에는 미워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느니라. 미움은 나 자신을 해칠 뿐이라는 것을 말이지.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느니라. 제자들은 감동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다. 나도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라. 다만 한 가지를 깨달았을 뿐이지.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니라. 정선비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정선비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웠습니다. 매년 그의 제사를 지내며 그의 덕을 기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능력은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무관은 관상을 보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여 결국 파멸했습니다. 둘째, 탐욕은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사는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부정한 일을 저질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셋째,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정선비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고 결국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넷째, 용서와 관용의 힘입니다. 정선비는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용서했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다섯째, 고난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선비는 고난을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를 훌륭한 관리로 만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